설명 먼저, 기본적인 개념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피동이라고 하면 주어가 남의 행동에 의해서 행해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그렇다면 앞에서 사동은 뭐라고 했어요? 주어가 어떤 대상을 시켜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했죠? 여긴 뭐예요? 주어가 남의 행동에 의해서 무엇이 행해지는 그런 동작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냥꾼이 주어 토끼를 목적어 잡았다. 자, 잡다 서술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성분들로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자, 이건 어때요? 주어가 자신의 힘으로 행하는 어떤 동작을 했죠. 요건 능동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이상해요. 뭐가? 주동하고 능동하고 차이가 뭐예요? 별로 없습니다. 자, 주동은 뭐라 그랬어요? 마찬가지 주어가 자신의 어떤 행동을 하는 거라 그랬죠. 능동은 뭐예요? 주어가 자신의 힘으로 또 행동을 하지요. 자, 요거의 차이점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동에 뒤집은 것은 능동이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동을 뒤집으면 주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건 능동이냐 주동이냐 하는 문제의 형태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냥 여기서는 능동과 주동은 그냥 피동과 사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반대 개념으로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피동과 사동이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어쨌거나 능동이든지 주동이든지 행위의 주체는 주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토끼가 어떻게 됐어요? 토끼가 주어 사냥꾼에게 부사어 잡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예요? 희가 들어있네요. 이희리기 우구추 앞에서 했었는데 희 그 희랑 똑같네. 그렇다면 이 녀석은 사동이 아닐까? 근데 사동이 아니고 얘는 피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보세요. 토끼라는 주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주어가 남의 행동에 사냥꾼이라는 녀석의 행동에 의해서 행해진다. 잡는 행동이 행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잡는 행동을 한 것은 사냥꾼인데 그 잡는 행동에 당함을 당한 것.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당합니다. 어떤 행동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다? 피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녀석도 문장의 어떤 관계, 문장 성분들의 관계를 보면 사냥꾼이라는 주어였었죠. 넘어가면서 뭐가 됩니까? 사냥꾼에게 부사어가 됐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토끼를 목적어가 뭐가 됐어요? 그렇죠? 목적어가 주어로 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동을 피동으로, 피동을 능동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네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겠죠? 자,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 주어와 부사어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뭐라고요? 주어가 남의 행동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 즉, 쉽게 얘기하면 어떤 행동을 주어가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 볼까요? 자, 시련은 이희리기 우구추가 빠졌네요. 그렇죠? 이희리기 요거 4개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네요. 사동과 피동 외우기 쉽네요. 사동 같은 경우에는 이희리기 우구추가 더 들어가고요. 그렇죠? 우구추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구추라는 전미사가 붙어있는 그 서술어는 무조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사동이 되겠네요. 근데 이희리기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사동도 될 수 있고 피동도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뭐뭐어지다. 어지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피동 표현을 실현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요거를 앞에서 우리가 요거를 파생적인 이희리기 우구추를 가지고 만든 걸 파생적인 사동이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죠. 피동에서도 마찬가지 요 녀석을 파생적인 사동이라고 하고 요 녀석을 본동사 보조동사 지다를 보조동사로 보아가지고 요 녀석을 그 통사적인 사동이라고 정리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통사적인 사동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고등학교 문법책에서는 이것을 같이 처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항상 뭐라 그랬어요? 고등학교 문법 요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되다. 뭐 이런 거 있죠? 되다. 이런 거 있어요. 요런 것들도 사실은 대학교 가면 문법에서
피동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뜻 자체를 가지고 있을 뿐 피동이 실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또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참고서에 요거하고 몇 개의 세트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다 같이 집어넣어서 피동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생님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국정교과서의 고등학교 문법, 학교 문법에 나와 있는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또 누가 또 학교 문법의 범위가 뭐냐 뭐 이렇게 따질지도 몰라요, 선생님한테. 그렇죠. 어떤 그 학자가 따지거나 어떤 선생님이 따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의 생각은 그겁니다. 그냥 학교 문법은 국정교과서에서 만든 교과서의 범위가 학교 문법이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그걸 기준으로 가르치니까요. 그렇죠? 예. 뭐 여기다 선생님의 강의에다가 태클을 걸 사람은 학생 중에는 없겠죠. 뭐. 예. 자, 어쨌거나 학생 여러분들은 뭐 편하죠. 선생님이 범위를 줄여주니까. 예. 공부를 적게 하면 좋은 거니까요. 그죠? 자, 이희리기 우구추 빼고 요거. 그 다음에 어지다가 뭘 만든다? 피동을 만든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들리더니 이희리기리 들어있었죠? 그 다음에 멀리서 기차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차가 주어고 그 주어가 어떤 행동을 다른 녀석에 의해서 당합니다. 그렇지. 기차가 보인다. 누구에 의해서 당할까요? 이거를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는 거겠죠. 경찰이 추격하던 범인이 드디어 잡히었다. 여기 뭐예요? 히가 들어있죠. 마찬가지 뭐예요? 요거 또 분석해보면 잡다 히 플러스 플러스 다. 그래서 얘가 축약이 되면 이 되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잡혔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리기 중에 요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피동도 될 수 있고 사동도 될 수 있는 녀석들인데 이 경우에는 피동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범인이 주어가 요것을 당한다. 그렇죠? 기적 소리가 들림을 당한다. 사람들에 의해서 기차가 보임을 당한다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알겠어요? 사동은 뭐야? 누군가가 얘한테 뭘 시켜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죠? 명확하게 그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소식이 끊기었던 이희리기 들어와 있죠? 친구가 전화를 했다. 그렇죠? 속상했던 마음이 이제 다 풀어졌다. 어지다 들어왔습니다. 어지 플러스 읒 플러스 다 어지였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죠? 써진다. 그렇죠. 쓰다 플러스 플러스 지 쓰다 플러스 플러스 어지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네요. 그렇죠. 현재형. 그 다음에 밝혀졌다. 얘도 마찬가지죠. 히 플러스 어지 플러스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알겠습니까? 이런 거 다 분석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하는 것 정도는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요 앞에 이희리기 우구추 요만큼이 이희리기 우구추 우구추 빼고요. 이희리기였고요. 요게 바로 뭡니까? 어지다를 가지고 만들어낸 피동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피동은 간단하게 정리가 끝났는데요. 자,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나타나는 문제 형태는 몇 가지 이제 문장의 서술부를 A, B, C, D를 이렇게 주고서 문장의 본문에서 성격이 다른 걸 골라라 하고 나올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피동이냐 사동이냐를 나눠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앞에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을을이 있느냐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예외사항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어쨌거나 뭐예요? 주체가 무엇을 당한다? 뭐라 그랬습니까? 비동. 주체가 어떤 대상에게 부사어인 대상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킨다. 사동이라는 아주 원칙적인 설명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다면 찾기는 쉬울 거예요. 어쨌거나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동의 시련은 뭐라 그랬어요? 이희리기 우구추를 가지고 하는 파생적 사동과 그 다음에 개하다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통사적 사동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동의 시련은 뭐라 그랬어요? 이희리기하고 어지다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희리기. 그러니까 우구추하고 개하다와 어지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희리기 우구추 가지고 만들어낸 이희리기 가지고 또 만들어낸 사동과 피동의 표현은 개하다와 어지다로 고쳐보면 또 쉽게 구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게 하다가 되니까 뭐야? 요 이희리기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하다니까 사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때요? 읽게 하셨다라고 고칠 수가 있는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어지셨다. 이렇게는 안 되죠.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어지다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녀석이 피동은 아니고 사동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신다. 얘는 어때요? 추가 들어있으니까 이히리기 우구추, 우구추만큼은 정확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사동이라고 그랬으니까 구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얘는. 그렇죠? 근데 이것도 그냥 심심할까 해보면 선생님께서 눈높이를 낮게 하신다. 되죠. 개하다가 됩니다. 개하다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책을 눈높이를 을을이 있죠. 목적어들이 쭉 있습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요 녀석들은 전부 다 뭐겠어요? 번호나 감 잡았죠? 자, 앞에서 공부했었던 그죠? 그죠? 네. 자, 전부 다 뭡니까? 비동 표현들이 됩니다. 근데 앞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러분들 뭘 찾을 수가 없죠? 그렇지요. 목적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동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지달 넣어보셔도 됩니다. 기적 소리가 들려지었다. 그렇죠. 멀리서 기차가 보여지기 시작했다. 경찰에 추격하던 범인이 드디어 잡혀졌다. 되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기적 소리가 듣게 하였다. 이상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하다와 어지다를 가지고 통사적인 사동으로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목적어 없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목적어를 가지고 고쳐라라는 것만을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고 원칙도 알고 원칙적인 설명, 어떤 대상이 어떤 주체가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시키고 있는 것, 어떤 주체가 무엇을 당하고 있는 것, 이런 원칙에다가 이히리기 우구추의 차이, 그 다음에 어지다 개하다로 변환시키기, 이런 모든 방법들을 얘기해 주는 게 이것 때문인데요. 토끼가 개에게 다리를 물렸다. 이거 보세요. 이히리기 리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목적어를 가지고 고치는 것만 생각한 학생이라면 일부에 뭐 참고서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히리기 우구추 우구추가 아니고 이히리기잖아. 그렇다면 얘는 피동이나 사동이겠군. 목적어가 있나 보자. 목적어가 있네. 그렇다면 뭐로 생각할까요? 그렇지요. 그렇죠. 여기 요 녀석과 똑같이 사동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토끼가 개에게 다리를 물렸다. 주체가 무는 행동을 당하다. 피동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가지고 있어요? 목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학원을 다니면 학원 선생님들이 그 대형 학원이었습니다. 대형 학원에서 막 200명, 300명씩 모아놓고 요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 그 한 100분 수업하면서 막 잔소리만 하고 문제 한 3-4문제 풉니다. 그래놓고 아주 대단한 비법을 전수하는 것처럼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결국 그 선생님의 연구 결과 그 문제 몇 개만 해당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은, 이 무지몽매한 학생들은 야, 저 선생님 최고야 이래가지고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막 그 선생님 막 부자 되고 막 유명해지고 막 그런 강의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뭔가 원칙이나 개념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걸 심어주거나 키워주진 못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고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참고서가 있는 걸 선생님이 보고 이건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항상 선생님의 원칙은 뭐냐면 기본 개념을 알아서 풀자는 얘기입니다. 기본 개념 원칙을 알고 풀면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거를 그 고등학교 문법 체계에 학교 문법을 딱 넘어서서 대학 문법으로 가게 되면, 그렇죠? 연구하는 사람들의 문법으로 가게 되면 막 5만 가지 얘기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건 맞다, 저건 틀리다, 이건 이런 주장도 있고 저건 저런 주장도 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머리가, 학생들 여러분들과 선생님은 이렇게 머리가 돌아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 학교 문법의 수준에서만 우리가 본다면 어쨌거나 이 기준에 의해서, 이 개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동과 피동을 구분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교과서